0.8%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종목들 가운데 하나씩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가장 주목하고 관심이 가는 것은 페이스북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실적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했는데 장 마감할 때까지는 페이스북 그래도 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도 별로 좋지 못했고 사용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마감 직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예상했던 이슈 아닌가, 그런 것들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시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현재 페이스북이 시간외 거래에서 4%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3분기 매출과 1일 활동 사용자 수 그리고 월간 사용자 수에서 일단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을 밑도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137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은 137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하나 5천만 달러 정도 예상 매출을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1달러 76센트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평가였고요. 자, 하지만 활동 사용자 수가 문제였습니다. 활동 사용자 수는 14억 9천만 명, 전망치는 15억 명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1일 활동 사용자 수를 확인을 했고요. 월간 활동 사용자 수도 22억 7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2억 9천만 명을 예상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예상에 조금씩 못 미치는 수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미 좀 예상을 했던 것, 여러 가지 정치적 스캔들이나 사용자 수 감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페이스북 오늘은 시간외 거래에서는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시 3.95%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는 페이스북 함께 보셨고요. 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간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요. 시장의 전문가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 증시의 유력적 아주 유명한 기술 분석가입니다. 랄프 아캄포라 알테이라 캐피탈 이사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마켓워치의 기사를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기술 분석의 대가로 꼽히는 아캄포라입니다. 이 아캄포라 이사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S&P 500에 대해서 기술적인 손상이 가해졌고 이것이 올해 수익률을 모두 지워버렸다. 이러면서 나스닥 지수는 또 조정 구간으로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월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증시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캄포라 이사는 이러면서 빵 종목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했고 전체적인 기술주가 조정받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강세장이 끝났다는 분명한 신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강세론자, 긍정론자였는데 최근에 시장을 보고는 마음이 좀 바뀌고 있다. 조정이 올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면서 증시를 이끌었던 리더십들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시장을 생각보다 더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는 아캄포라 이사의 의견을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콜라노빅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JP모건의 콜라노빅 퀀트 그리고 파생 전략 글로벌 대표가요. 숏스퀴즈가 증시를 끌어올려서 연말까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평가를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0월에 주가 급락을 야기했던 이 숏배팅이 올해 연말까지 주가 랠리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자, 콜라노빅 대표에 따르면요. 스퀴즈가 시장을 더 높이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면서 헤지펀드와 다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은 사이에서 포지셔닝 변경 때문에 스퀴즈가 계속해서 더 많아지면서 랠리를 오히려 뒷받침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맞서는 자금이 많아졌다고 했고요. 이러면서 숏스퀴즈로 이번 달 손해를 만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서서 이제 아캄포라와는 조금 다른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는 콜라노빅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 유가 그리고 원유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란 쪽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앞두고 이란이 생각보다 여전히 많은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라는 기사였는데요. 미국의 제재를 며칠 앞두고 이란은 여전히 많은 원유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산 원유의 수출은 9월까지 지난 5개월간 3분의 1로 좀 줄어드는 수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제재를 발표한 이후에 하루 80만 배럴 정도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지난 9월에는 여전히 하루에 170만에서 190만 배럴의 원유 그리고 초경질유인 콘덴세이트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자, 수치를 좀 확인해보고 나라별로 수출 국가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러면서 이란산 원유의 주 수출국이 역시 중국과 인도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9월에도 여전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의 원유 수입을 중단한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이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일본 역시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10월 이란산 원유 수출은 9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었고요. 11월의 경우에는 제재가 시작되면서 수출량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어떻게 이뤄질지 이것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애플입니다.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새 신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와 맥북을 공개했는데 오늘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애플이 가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폰 10 시리즈와 같이 홈 버튼을 없앴고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얼굴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새 아이패드 프로는 엣지 투 엣지 LCD를 적용을 해서요. 11인치 그리고 12.9인치 모델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A12 바이오닉으로 아이폰 XS와 XS 맥스와 잘 연동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애플 쪽에서는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새 맥북 에어도 공개를 했는데 13.3인치 역시 엣지 투 엣지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4년 만에 맥 미니 제품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이제 신제품 거의 다 공개를 했고 3분기 실적이 애플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애플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월가 시각